올바른 표준어 발음. 초등학교 아이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나라의 아이들에게 읽기 지도를 하다 보면은 표기는 맞는데 발음이 틀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던가 신뢰와 작년 이런 낱말들이 있습니다. 이 발음하는데 틀리는 경우에는 생활을 하면서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표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르게 읽는 것. 오늘은 표준 발음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국어 맞춤법 교실의 박동근입니다. 우리가 어문 규범 하면 흔히 그 표기법에만 관련된 규범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맞춤법과 달리 표준어는 말에 대한 규정이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 표기에 대한 그 규정 외에도 실제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그래서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음은 이 동일 공동체 내에서도 그 발음이 이제 개인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같은 구성원 내에서도 사실 발음이 좀 우리가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적인 차이, 뭐 사회적, 계층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발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어 규정에서는 이런 발음도 통일해서 그 규정화해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 규범상 같은 발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준말에 대한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실제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함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발음이 일단 우선시 되지만은 거기에는 전통성과 합리성도 감안한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실제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발음이 실제 비표준 발음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들이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 발음이라는 것은 현실 발음뿐만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발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오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의 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음의 수는 19개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의 수는 모두 21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쌍기역이나 쌍디귿, 그 다음에 쌍비읍 같은 경우에는 철자로 볼 때는 기역이 2개 겹친 거니까 이거는 뭐 그 소리가 2개 겹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뜨, 뿌 이런 건 글자만 2개이지 실제 발음상으로는 한 소리다. 그러므로 각각 하나의 소리 단위로 세워진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발음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자음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 모음을 발음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현대 국어 그 표준어 규정에서는 10개의 단모음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단모음은 뭐냐면 아, 에, 에, 오, 웨, 우, 위, 으, 이 10개를 설정하고 있고요. 그 붙임 항목을 보면 외와 위는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려면 단모음이 뭔지 이중모음이 먼저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단모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발음을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입의 모양이 변화가 없는 모음이 단모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죠. 오, 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야 이 모양이 변하죠. 유, 와 이런 것들은 발음할 때 처음과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 현대 그 어문 규범에서는 10개의 단모음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개는 좀 의심스러워요. 어떤 것이 의심스러우냐면 바로 외하고 위입니다. 만약 외가 단모음이라면 처음 발음할 때와 끝에 발음이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외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은 그냥 외, 위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임의 항목에 보면 외와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허용이지 대다수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단모음으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보다 이제 좀 체계적으로 표로 제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의 음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크게 혀의 작용과 입술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먼저 혀가 앞에서 소리가 나느냐 혹은 혀가 뒷부분에서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로 차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입을 점점 더 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에로 발음을 하면서 입을 점점 더 벌리면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국어의 그 단모음으로 인정한 10개의 단모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와 외는 이중모음으로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운데 가장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중모음의 에하고 그 다음에 저모음의 에입니다. 그렇죠? 에하고 에. 대개 것은 지금 50대 미만, 50대 아래, 혹은 40대 아래는 거의 절대적으로 에하고 에를 거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 내가를 잘 구별 못하니까 네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도 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에하고 에를 구별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것을 좀 구별해서 좀 의식적으로라도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와 에의 차이가 뭐냐? 입을 벌리는 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보다 에는 좀 더 벌린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모음은 그렇고요. 이중모음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제 우리말에 여러 가지 이중모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좀 불안한 이중모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라는 이중모음이에요. 의. 이건 참 솔직히 발음하기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거북하죠. 그래서 실제 현대국어에서 의는 그 이중모음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그러니까 쓰임새가 아주 낮은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놓이는 자리에 따라서 발음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의 앞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의 본래대로의 발음을 사실 거의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느일일이 의로 발음하면 그렇게 되겠죠. 느일일이 트이어, 느잉큼 이렇게 발음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이런 현실 발음을 인정을 해서 의 앞에 그 초성의 자음이 왔을 때는 그냥 이로 발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느일일이 자 이렇게 발음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닐일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의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문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우리 그 여자들 이름에 많은 영희, 순희 표기대로 한다면 영의, 순의 이래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희, 순희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음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자, 그냥 자음이 안 오는 의 상태로 쓰일 때도 역시 놓이는 자리에 따라서 우리 그 현실 언어 발음 습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원칙은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놓이는 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처럼, 의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쓰일 때, 우리가 협의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지만 그냥 협의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의를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라는 점. 허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그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사로 쓰일 때가 많죠. 의는요. 우리의 소원, 나의 집 할 때 의. 자, 나의 집 이렇게도 발음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나의 집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의를 애로 발음하면 사실 우리는 그 처속격조사에 애도 있어요. 집에 가다에 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와 애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그 표준 발음을 정할 때 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로 발음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애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가 조사로 쓰일 때는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
자, 원칙대로 한다면 그냥 의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표준어 발음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정대로 한다면 민주주 둘째 음절 이하니까 이로 발음하면 되겠죠. 민주주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조사니까 에로 하면 되겠죠. 민주주의에 의가 첫 음절에 쓸 때는 의사처럼 그냥 제대로 쓰셔야 되겠고요. 의 그 다음에 둘째 음절 이하니까 이 이렇게도 발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민주주의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용 규정대로 발음한다면 민주주의의 의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학생들이 뭐 이걸 애로 발음한다면 뭐 구태여 뭐 이걸 뭐 억지로 뭐 바로잡는 게 아니죠. 원칙대로 돌이킬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표준 발음에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것, 많이 틀리는 것이 바로 받침의 발음입니다. 우리 자음은 그 표기상, 표기할 수 있는 자음이 1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닷소리, 낮자로 쓰일 경우에요. 실제 이 14개의 초성이 받침에서 다 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받침에서 날 때는 7개의 자음만이 발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키읔이나 티읕, 그 다음에 피읕, 이런 것들은 받침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발음이. 그래서 받침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에서도 이 7개만 발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침에 기역이나 쌍기역, 키윽이 왔을 때는 받침에선 다 기역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제 치음 계열인데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같은 경우에는 받침에 올 때는 다 그냥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읍, 피읍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비읍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낫이 있는데 예, 표기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그냥 다 발음할 때는 낫 그렇게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빛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의미가 다른 말이죠. 그러나 발음할 때는 빛으로만 납니다. 그것은 받침에서 이들 소리가 하나로 중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주의할 것은 이것은 받침에 쓰일 때는 그렇고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왔을 경우에는 이 받침을 다 제대로 살려 쓰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빛을 발음할 때 빛으로 다 발음이 됐지만은 뒤에 어떤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소리 이음을 통해서 그 받침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빛으로 머리를 빗다. 자, 빛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빚을 얻다. 자,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맞습니다. 왜? 받침이 지읒이니까요. 그냥 빛 할 때는 디귿으로 발음되지만 뒤에 모음이 올 때는 그 받침의 발음이 드러나는 거죠. 빛을 비추다 할 때는 마찬가지로 빛을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초등학교 학생들 뭐 특히 이제 많이 틀리는데 그냥 이걸 다 어떻게 발음하느냐? 다 빛을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렇죠? 빛으로 머리를 빗다. 뭐 이건 맞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빛을 얻다. 그치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빛을 비추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자, 이거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명백히. 그러니까 뒤에 모음이 올 때는 그 발음을 다 살려서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 빚을 얻다. 이거는 지금 뭐 40대, 50대 그 연세 그 연배가 되시는 분들도 사실 빚을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선생님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발음하기 딱 쉬운 예들이니까 좀 더 주의 깊게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못 발음할 때 꼭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받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꽃을 가꾸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음하죠? 예, 그냥 꽃을 가꾸다 그렇게들 발음들 하죠 학생들이요. 역시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밭을 갈다 그렇게 발음해야 되겠지만 밭을 갈다 뭐 이렇게 잘못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히 그 잘못 읽을 경우에 꼭 바로바로 그때그때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받침의 발음에서 가장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겹받침의 발음입니다. 우리가 뭐 받침에 그 14개의 기본 자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자음이 겹친 겹받침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우리가 쉽게 기억한다면 그냥 겹받침 가운데 2개가 동시에 날 수는 없죠. 흑하면 리을 기역 같은데 뒤에 것만 납니다. 우리가 억지로 뭐 이렇게 한다면 낼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지 않고요. 자, 이 경우에 받침이 2개 다 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는데 앞에 것이 발음되느냐 뒤에 것이 발음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앞에 게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 시옷의 넋은 기역, 넋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요. 앉다, 니은, 지읒은 앞에오는 니은이 발음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 할 때 비읍, 시옷인데 앞에오는 비읍이 발음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오는 것이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뒤에 오는 자음이 발음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을 기역. 흑이죠? 흘 그럽니까? 안 그러죠? 예, 리을 기역은 뒤에 이렇게 발음된다.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리을 미음도 역시 뒤에 미음이 발음됩니다. 살다의 명사형은 삼이지 살. 그렇게 아무도 안 하죠. 예. 리을 피읍 역시 뒤에 것이 발음됩니다. 그래서 읍다 하면 을다 아니죠? 읍다죠. 리을 피읍으로 끝나는 그 받침을 가진 말은 우리말에 읍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읍다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얼핏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삼 혹은 읍다. 자, 이걸 가지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리을 기역 받침의 발음이죠. 흑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명사 같은 경우에는 흑 잘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읽다가 표준어인지 읽다가 표준어인지라는 거죠. 책을 읽다. 학생들이 실제 책을 읽는 걸 보면 책을 읽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책을 읽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규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리을 기역은 뒤에 오는 기역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책을 읽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고요. 책을 읽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맑다, 물이 맑다 뭐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지만 리을 기역이니까 뒤에 오는 막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묵다라고 해야지 물이 물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무조건 기역으로 발음하면 참 좋겠는데 이 리을 기역의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특히 많이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리을 기역을 리을로 발음하느냐? 리을 기역으로 끝나는 용언이 즉 읽다, 묵다 같은 경우입니다.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날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아마 기역과 기역이 연달아 나서 좀 꺼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때는 앞에 오는 리을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다. 이때는 리을 기역의 기역으로 발음해요. 하지만 맑게 할 때는 개가 기역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기역이 뭐 충돌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때는 막개가 아닌 말개가 맞죠. 예. 그러니까 막다, 말개. 그러니까 리을 기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역으로 발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을로 발음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이 잘못 발음하는 그 대표적인 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맞고요. 책을 읽고 있다. 자,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특별히 읽기 지도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선생님들이 평소 강의할 때도 좀 더 이 부분은 한 번쯤 주의를 해서 발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예외가 없으면 좋겠는데 예외가 또 몇 가지가 더 있네요. 자, 리을 비읍은 원칙에 따라서 앞에 오는 것을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밥다라는 동사만큼은 예외적으로 뒤에 오는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 밖에 넙죽하다, 넙둥불다 역시 뒤에 오는 비읍으로 발음하는데 뭐 넙죽하다나 넙둥불다는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주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밥다는 밥다 혹은 발다 우리 두 개 다 혼동해서 쓰니까 밥다 이거는 좀 따로 상당히 예외적인 거니까 우리 특별히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겹받침이 받침으로 오면은 그거 둘 중에 하나만 발음되지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는 소리음이 나죠. 이때 소리음이 날 때는 두 소리를 다 우리가 내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기 닭이 있다 이렇게 발음을 해요. 닭이 있다. 닭을 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리을 기역 발음도 여기선 살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저기 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겹받침은 앞에 오는 자음이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예외적으로 뒤에 오는 자음이 그 어말에서 발음되겠고요. 다만 리을 기역은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기역이 겹치니까 그렇게 쉽게 기억을 합시다. 기역이 겹치니까 그때는 맑게처럼 리을로 발음된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 이름에 선릉역이라는 역이 있죠? 네. 예. 그 발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안내방송에서 설릉 그렇게 나옵니까? 예.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릉 이렇게 또 많이 발음을 합니다. 우리말의 지난번 맞춤법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말에서는 니은과 리을이 연결되는 것을 아주 꺼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연결될 때는 니은을 리을로 바꿔서 발음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발음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나산이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한라산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신나로 쓰지만 발음할 때는 신라, 니은을 리을로 교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릉, 니은과 리을이 연결됐으니까 니은을 리을로 교체해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설릉이 표준 발음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은이 항상 리을로 교체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지명인데 신문으로는 신문호 니은과 리을이 연결되니까 니은을 리을로 바꿔야 돼. 그래서 신물로 이렇게 발음합니까? 자, 이거는 아무도 그렇게 발음을 하지 않죠. 어떻게 발음하느냐? 신문노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니은을 리을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반대로 리을을 니은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니은을 리을로 바꾸고 어떤 경우에는 리을로 니은으로 바뀌는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원칙은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릉하고 신문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선릉에서 선은 단독으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 자체의 형태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좀 형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이 설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설릉 이렇게 바꿔도 크게 거부감이 없죠. 그런데 신문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문이라는 형태가 좀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단독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신물로 바꾸면 상당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로 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로가 편한 거죠. 자, 원래 공권력이죠. 이거는 공권력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 사실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공권이라는 것 자체가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을 그 화자들이 되게 꺼려하죠. 그러면 뭘 바꾸느냐? 뒤에 오는 력을 차라리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권력이 아닌 공권력. 자,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뭐가 원칙이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이 일단 원칙이기 때문에 선릉 같은 경우에는 설릉이 표준 발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우리가 발음에 대해서 특히 많이 지적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된소리를 많이 발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냥 예사소리로 써야 될 말들을 된소리로 바꾸어서 너무 좀 말이 거칠어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 된소리를 발음함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리라고 써놓지만은 두 가지로 발음하죠. 잠자리, 그냥 곤충을 얘기하죠. 드래곤플라이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용파리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는 곳이라는 개념을 쓸 때도 잠자리지만 그때는 잠자리로 발음을 하죠. 자, 이때 경음화가 되는 것은 이유 있는 경음화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관여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대학생들 과대표라고 한다든가 뭐 과사무실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이때는 과사무실, 과대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생라면, 생맥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한자어 생이 그 본음이죠. 본음대로 발음을 해야 되겠고요. 잘리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파면 당하다 그런 뜻으로 쓸 때 잘리다라고 쓰지만 역시 잘리다가 맞겠고요. 소나기, 싸나이 하면 좀 남성 다음이 좀 강조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정확한 발음은 사나이가 맞을 겁니다. 찔기다, 참 찔겨. 오히려 질기다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더 드문 정도로 우리가 찔기다를 많이 발음하지만, 자,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를 더 강하게 전달한다라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좀 말이 너무 거칠어지고 그다음에 좀 격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본음대로 발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가도로 마찬가지죠. 고가도로로 발음을 해야 되겠고요. 요즘 흔히 효과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특별히 우리가 효과로 발음할 구조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로 발음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물론 이 효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일반화됐기 때문에 효과로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건 좀 표준어를 좀 사정할 그런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현행은 효과가 표준 발음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거의 된소리로 굳어진 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다, 힘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죠. 힘이 세다 이러면 뭔가 센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힘이 세다라고 말을 하지만 역시 세다가 표준어고요. 쓸 때는 적어도 세다로 써주셔야 되겠죠. 아예 된소리가 표준어인지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수세미라든가 숙맥이라고 안 그러죠. 하지만 숙맥이 표준어고요. 그다음에 쭈꾸미 안주로 많이 쓰는 쪽집게 같은 경우도 역시 족집게가 표준어니까 그렇게 쓰고 또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된소리가 표준어로 인정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라는 말이 있죠. 원래 한자어 기에서 왔는데 이거는 아예 그 된소리가 된 것이 그냥 표준어로 그냥 인정이 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니은이 덧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두 말이 합쳐질 때 뒤에 이모음 계열의 합성어가 올 경우에는 니은이 덧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솜이불은 소미불이 아니라 솜니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요기는 눈요기처럼 니은이 덧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유추해서 그런지 우리가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그렇게 많이 발음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을 그냥 담임 선생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니은이 덧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좀 어색하십니까? 예. 담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많이 잘못 쓰는 발음이니까 그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와서 특히 이런 혼탁해진 우리말의 발음 현상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발음의 문제는 이 철자는 좀 고칠 수가 있어요. 철자법은 자꾸만 지적을 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 발음은 그냥 순간 지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때를 딱 놓치면 지적을 해서 고치기도 어렵고 한번 굳어진 발음은 철자법만큼 쉽게 고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나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강의를 하실 때 사실 저도 상당히 자신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평소 발음을 하실 때 좀 더 의도적으로 표준 발음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표준 발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